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257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7일 목요일 3시 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한국전력은 약보합권 정도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한국전력에 대한 리뷰 영상을 저 바닥권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 속에서도 리뷰를 계속해서 좀 해드렸던 부분들인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 현재의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오늘의 상황을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한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기술적인 흐름들 매일매일 리뷰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다만 항상 제 관점 자체가 다 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력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전력을 판매하는 회사고 국가 기간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을 하고요. 그 생산된 전력을 사다가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 사회 곳곳에 전기를 공급을 하죠. 그런 대신에 이제 우리는 전기세를 내면서 전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한국전력이 지난 이제 2017년, 18년, 19년도에 계속해서 좀 적자 흐름들을 이어오거나 또는 실적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는 모습들을 좀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적자의 흐름들이 지속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들을 나타냈었는데요. 작년 2020년도에 바로 그 하락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지난 3분기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3분기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에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지난해 이제 연료비 연동제도 도입이 되는, 전기요금이 개편되는 그런 이제 쾌거도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흑자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가 그동안에 안 갔었는데,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 개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동안에 못 갔었던 부분들을 단기간에 빠르게 또 올려주면서 바닥 대비 50% 이상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또 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전에는 사실상 연료비가 그러니까 보통 한국전력이 전력을 생산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원재료, 석탄이나 석유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료가 한전의 실적을 결정짓는 3요소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원재료가 올라가면은 전력 생산 비용이 증가되니까 그 부분들을 전기료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전기료를 못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 한전의 최대 주주는 정부니까 정부가 전기료를 안 올렸죠. 그러니까 원재료는 올라가는데 전기료는 못 올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을 한전이 그동안에 다 떠안았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전기요금 개편을 통해서 앞으로는 연료비 조정 요금이라는 게 도입이 되고요. 연료비 조정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다, 석탄이나 석유 가격이 올라가서 발전 비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플러스해서 전기요금에 반영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기세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연료비가 떨어졌다, 유가나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기세를 또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연료비 조정 요금을 통해서 전기요금이 원재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거나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뜨린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면서 그동안에 한전이 그냥 떠안았던 그런 이제 비용들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더불어서 최근에 친환경 트렌드 속에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RPS 비율, 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 기후환경 요금이라고 해서요.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고지서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지서에 나와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도 이제 전기료에 반영이 돼서 이제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은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를 한전이 그동안에
떠안아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기요금 개편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실적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이 한전의 실적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은 매출은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전에는 영업이익이 늘었다가 확 줄었다가 적자 났다가 대규모 적자 났다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죠. 이런 거는 이제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원재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들쭉날쭉하니까. 근데 요 부분들이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앞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어때요? 일정한 형태를 보일 것으로 봅니다. 일정하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대박을 터진다는 게 아니라 이전처럼 들쭉날쭉하게 적자 보고 손실 떠안고 이런 상황은 없다는 거죠. 이게 장점이 뭐냐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실적만 구축을 한다면 배당주로서 시장에서의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얼마 얘기하냐면은 주당 한 1,000원에서 많게는 1,400원 정도의 이런 실적이 이제 계속 꾸준히 나온다면 1,000원에서 1,400원 정도의 배당을 앞으로 꾸준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한국전력이 또 배당주로서의 하나의 또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또 시장에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개편을 통해서 앞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혹시 정부가 유보를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이거는 정치적인 좀 악재가 속에서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없다면 앞으로 안정적인 이런 실적의 기반을 구축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전이 꾸준히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단기간에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50% 이상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따른 지금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은 요만큼 떨어졌고 옆으로 기어가니까 이제 요거는 기간 조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 조정이 깊지 않습니다.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만 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단기적인 이렇게 이제 가면 이제 급등주라고 보죠. 거의 뭐 급등주라고 보는데 이럴 때는 보통 5일선과 11선 단기적인 대응은 5일선과 11선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근데 5일선과 11선이 다 깨졌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깨졌다가 오늘 또 다시 올라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5일선, 11선이 깨졌을 때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게 가격 조정이 됐던 기간 조정이 됐던 시간이 좀 더 걸리던 가격이 좀 더 빠지던 조정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한전은 지난번에 이제 좀 깨졌는데 또 다시 또 올려놨어요. 올려놨기 때문에 또 5일선 뭐 11선 위로 올라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금 요러다가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틀은 마련이 되어 있고 반대로 요걸 깨지고 내려가면 5일선, 11선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면 조금 더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항상 좀 참고를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등 이후에 쉬어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때 매수의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도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딱히 음봉에서 대량 거래량 터지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의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양호한 수급의 형태, 거래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다가 다시 또 가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볼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혹시라도 가격 조정이나 이런 기간 조정이 좀 심화된다면 5일선, 11선이 다시 또 깨져가지고 조금 더 내려온다면 한 21선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한 26,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그냥 보고 26,000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더 가는지 아니면 깨고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좀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한전이 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을 꾸준히 받아가시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투자자분들은 최근에 5일선, 11선이 자꾸 깼다가 올렸다 하기 때문에 좀 혼돈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격에 그냥 기준을 둔다면 한 26,000원 정도 이탈 없으면
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무료 추천 종목은 없고요. 2020년도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8분에 시작이 됐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동시에 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오게 되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이제 또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